잠깐 걸었어요. 잠깐 걷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8월 가장 더울 때 그때 올라오는 그 뜨거움이 확 올라오는데 와 이거 못 걷겠다. 와 현장에서 뛰는 정말로 지금 이게 해머임 하나 전달하고 치약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보따리 메고 이고지고 지금 뛰어다니는 파트너들 미치겠다. 빨리 쉬었는데 가야지 하고서 금방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참 그동안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잊고 있진 않았나 하는 또 반성이 딱 들었습니다. 저희 소실적 팀은 월요일 날 저녁 때 8시 20분에 줌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글로벌에서도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줌을 하는데 화면을 제가 이렇게 쳐다보겠다가 깜짝 놀랐어요. 브라질에서 들어오신 분이 목에 목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돌아버리겠는데? 그래갖고 끝나고 나서 감기 걸리셨어요? 왜 목도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 생각만 한 거죠? 여기 겨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우즈벡에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40도가 넘는데요. 40도. 몽골에서 들어와 있고, 저기 중국에서 들어와 있고, 그래도 거기는 이제 저기 동양거리니까 비슷한데, 40도라. 그럼 나는 40도라면, 나는 과연 애터미 제품을 들고 사람들에 가서 제품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면 나갔다가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꿈은 있는데 진짜 현장에서 내가 뛴다면 이게 진짜 말대로 될까? 정말로 해외에서 저렇게 뛰고 있는 저분들 아직 왜 오토가 아니냐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아이고 기특해라? 라는 말들을 우리 입에서 훨씬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알면 알수록 파트너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렵죠, 여러분? 아니요. 감사해요. 어려운 거 다 아는데 안 어렵다고 말해 주신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되는 미래를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 네네네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에도 아니 현장에 들어볼 때지 뭐 또 영상으로 듣느라 우리야.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도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에 국장 워크숍 때 제가 레바논 이야기 잠깐 드렸었죠. 레바논이 화폐 가격이 95%가 폭락을 했고 그러면 내가 1억을 갖고 있었어. 근데 그 가치가 500만 원이 된 거예요. 내가 전 재산 1억을 그냥 꽁치고 모아놓고 있었는데 걔 가치가 갑자기 500이 됐어. 그럼 이거는 정말로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거기다가 국가의 재정의 48% 그러니까 절반을 국가 빚을 갚는 이자로 쓰고 있대요. 근데 레바논이 못 사는 나라였냐?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여기 레바논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번에 아르헨티나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10년 전만 해도요. 10대 강국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그리고 저기 예쁜 사람이 많은.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런 국가였는데 요새 거기가 물가 성장률이요. 120%가 넘어요. 내가 월급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었는데 저기 라면은 한 박스에 10,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22,000원이 됐어. 그러면은 어디 이자 120% 준다고 있으면 싸질머지고 집 팔아서 가야 되잖아요. 6%만 줘도 눈이 빨간데 근데 120% 인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월급 타는 날 월급을 다 써야 된대요. 처음엔 저게 뭔 소린가 했더니 미리 생필품이나 이런 거를요 다 사놓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다 오를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월급 다 쓰는 게 당연한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거 보셨어요? 강도가 아르헨티나에서 편의점에 강도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돈 내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의점 그거 캐셔가 너무 놀래가고 이렇게 열고서 화폐가 이렇게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강도가 이제 그걸 이렇게 주니까 강도가 에이 이러면서 훅 물건을 그냥 가. 그게 아르헨티나 돈인 거예요. 그거 가져가 봤자 강도가 거절하는 돈?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완전히 바닥에 파탄을 친 거예요. 도배지가 비싸가지고요. 화폐로 도배하는 게 훨씬 싸대요. 근데 그들이 이런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날 것을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근데 물론 정치를 잘못한 것도 있고 뭐 거시적인 안목이 없었던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그 국가를 기대어 살고 있는 그 나라 국민들은 이게 어쩌냐는 거죠.
앞으로 미래가 너무나 끔찍한데,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겠지만 세계 정세가 이렇게 심상치는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불안해, 공포야, 나 무서우니까 지옥 가는 거 무서워서 교회 가는 거 비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인격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되듯이 우리가 이게 이런 경제를 공부하는 것도요,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돌아가면서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렇게 경제만 무서운 게 아니라 어쩌자고 이제 이 날씨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7월 날씨가 3일 빼고 전부 다 비비비비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에 여러분 어디 놀러 가지 마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해외여행도 자제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누가 3년 동안 코로나로 딱 갇혀 있다가 사람들 심리에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나 3년 동안 꼼짝도 안 했어. 그러니까 해외도 한 번쯤 가봐야 돼. 뭐 제주도 갈 돈에다 조금 더 보태면 해외 갈 수 있는데, 그래갖고 풀리자마자 해외 겁나 갔잖아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그 아름다운 괌이란 도시에 생각지도 못한 5월 태풍이 역대급으로 불어 닥쳐가지고 싹 쓸어갔잖아요. 근데 괌은 말 그대로 그냥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인데요. 우리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죠. 본부장 여행을 글로 가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못 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호텔이나 리조트나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 공항이나 이런 것들이 딱 이제 뭉개져 버린 상태니까 본부장 여행도 감이 아니고 딴 데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여튼 어찌 됐든 자연 환경도 요즘은 좀 이상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현재 일자리 중에 자그마치 50%가 없어진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우 큰일 났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50%의 일자리에는 내 남편의 일자리, 심지어 내가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고 있다면 나의 일자리, 그리고 내 아이가 가야 할 일자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마트 들어오지 마라 데모하고, 이게 결국에는 의미가 있을까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무런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라는 걸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AI 시대라고 하고요. 요즘에 그림 그리는 뭐 로봇, 뭐 시를 쓰는 로봇, 반드시 인간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모든 영역에 AI가 다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이것도 AI가 하잖아요. AI 기상캐스터나 AI 아나운서는요, 밥을 안 먹어요. 잠도 안 자. 그리고 스캔들을 안 만들어. 스캔들을 안 만들어. 막 KBS 막 밀고 있는 아나운서가 스캔들 한번 뻥 터지면 이제 그 타격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도 안 해. 외우는 것도 잘해. 그러니까 내가 CEO라면 누구 쓰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예쁜데.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왔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왔냐면요. 표정이 있는 로봇에서 이제는 승질내는 로봇이 생겼어요. 인간한테 지 마음에 안 들면 승질을 내.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다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챗봇에다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지금은 인간의 미묘한 감정이나 이런 것을 다 읽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매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따구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챗봇하고 대화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나 지금 우울해. 그럼 우울증이란?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봐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기분 꿀꿀할 때, 야, 여름비로 시 한번 읊어봐. 딱 5초 만에 쫙 오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고용은 없어. AI가 다 해. 고용이 없어. 근데 성장은 해요. 고용은 없는 성장 시대가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큰일 났다로 보진 않아요. 로봇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무언가 불편하고 힘든 일을 다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언가 이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득들이 누구한테 쓰이면 되냐면 우리 일반인한테 그냥 골고루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로 인해서 생성된 이득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 먹고 자고 즐기고, 요 세 가지만 해결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수 있는 기본 평수대의 주택이 그로 인해서 발생된 이득으로 국민들한테 골고루 분배가 되고, 한 35평이면 될까요? 한 집당?
그죠? 화장실은 2개 정도 있어야 되고 약간의 테라스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마을마다 수영장이나 레저 이런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국가가 관리해줘요. 그리고 내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죽는 건지 돈 없어서 죽는 건지가 아니라 병에 걸리면 모든 국민들은 보험카드만 하나 들고 가면 병원에서 싹 치료해주고 후속 조치까지 싹 해주고 건강하게 돌아가세요를 국가에서 해줘요. 학교도 지가 원하는 만큼 등록금이 내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줘요. 꿈에 그리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득이 생겨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발생된 지금 이득이 누구한테 한쪽으로 확 몰려 있고 이것이 골고루 분배가 안 이루어진다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을 저는 가져요.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쪽만 잘 살아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럿이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국가가 돼야 되니까 애기도 잘 낳게 해주려면 풍부하면 잘 낳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오려면 이게 한 세대가 걸릴지 2세대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버텨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고용은 없는데 성장만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묘한 시대를 살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거를 창직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직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그래서 많이 뭔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돈 벌 수 있는 능력 갖고 계신 분 여기 한번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가 능력이 없어도 자본이 없어도 이 창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 그게 저는 애텀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라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요 참 돈벌이를 뭐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 이 이야기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다단계라고 A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겨. 근데 구석기인이야. 그렇지만 어찌됐든 사고가 굳어져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는 첨단을 가고 있는데 알고 시작한 건 솔직히 아니었잖아.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와보니까 이렇게 끝내주는 도구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무한대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하겠다고 한다면 모든 툴이 제공되는 그런 도구가 애텀이라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애터미의 그 감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이코노미지 5월호를 보시면 항상 여기 감사 보고서가 나와요. 우리가 굳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방문하고 안 하셔도 돼요. 네, 요거만 보시면 요 안에 그 애터미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다단계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전부 다 알려주는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일본 유통회사는요 그냥 나라에서 그냥 유통회사니까 근데 관리를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공정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주 엄격한 잣대로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면 아웃이니까 그 단계 안에서 항상 무언가 이렇게 정직하게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다단계는요, 여러분 그냥 믿으셔도 됩니다. 그냥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작년도 애터미의 매출이 1조 4,300억 정도 돼요. 근데 감사보고서 내용하고 조금 이따 나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하고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아메이나 우리 애터미 빼고 대부분의 다단계들은 해외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관세니 뭐니 뭔가 많이 붙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매출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감사보고서 상으로는 작년에도 애터미가 매출이 1등이었고 올해에도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매출이 애터미가 1위입니다. 1조 4,347억이 정확한 거고요. 자산 총액이 8,270억이고 영업이득이 1,353억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조금 이따 풀어드릴게요. 부채 총합이 1,143억인데 12%가 감소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부채 비율이 13.8이에요. 재무 건전성이요 겁나 좋아요.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제가 갈수록 눈이 나빠져. 컨닝을 안 하고 싶어도 얘가 확대가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 앞이니까 그냥 본사 강의도 아닌데 뭐 제가 컨닝 좀 할게요. 이걸 어떻게 배우냐고, 이 많은 거를. 어찌됐든 간에 매출 그렇고요. 재무 건전성이 애터미가 굉장히 우월하다는 거. 진짜 탁월하다는 걸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이 현금 동원 능력, 이걸 뭐라고 하죠? 유동 비율이라고 해요. 현금을 어디까지 갖고 올 수 있는가? 예, 그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애터미의 현금 보유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 이거를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유동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 갖고 있는 현금, 그다음에 현금 등가물, 매출 채권, 이것이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본을 우리가 유동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동 부채가 있어요. 매입할 때 돈 아직 안 주죠. 우리는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저기 물건 들어오면 그날 다 일시불로 일주일 안에 지불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매입 채무가 발생을 하잖아요. 아직 안 줬으니까. 그리고 단기 차입금 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1년 미만의 단기 부채, 그러니까 곧 갚을 거 포함해서 이걸 유동 부채라고 해요. 근데 유동 비율은요, 단기 채무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의 능력을 보는 건데, 통상적으로 200이 넘어가면 훌륭해. 은행에서 돈 다 빌려줘. 우리 것 좀 빌려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치가 유동 비율 200이에요. 그리고 다 건전성이 괜찮습니다. 아메이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근데 애터미의 경우는요, 자그마치 얼마다? 혹시 아세요? 작년 유동 비율? 상품 있어요. 아무거나 해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터미 유동 비율이 자그마치 403%예요. 그러니까 403%, 200이 넘어가는데 2배예요? 기업이에요, 여러분. 조 단위가 넘어가는 기업이에요. 그냥 동네 잘 나가는 맛집이 아니에요. 근데 2배다? 끝내주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유동 당자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재고를 싹 제외하고 또 따지는 게, 재고조차도 싹 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동 당자 비율이요, 이거는 또 힌트를 남겨놓을게요. 코스피 상장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거기 삼성전자가 당자 비율이 212예요. 대박인 거. 근데 애터미의 당자 비율이 얼마일까요? 361이에요. 그쵸? 수치로 보면 애터미 아무도 못 이겨. 애터미는 아무도 못 이겨요. 삼성전자하고 우리하고 싸울 일이에요? 아이고, 우리 명함도 못 내밀어. 명함도 못 내. 한 기퉁이도 안 돼요. 그만큼 규모가 커요. 근데 어쨌든 이런 수치로 봤을 때는 애터미가 거의 150% 이상, 아니 150%가 가면 안 되겠네요. 160% 정도 높아요. 어쨌든 그리고 또 애터미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차입 경영을 하잖아요. 빚이 없어요. 빚이 없다고 하는데 회장님이 항상 그랬듯이 내일 애터미가 문을 닫으면 그날 이후로 돈 받으러 올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시장에서는 아예 빚이 없다는 뜻이고요.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 내가 갚아야 할 빚보다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 자금이요, 사업에 필요한 애터미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돈은 회사 안에서 다 가능하다. 이게 바로 무차입 경영으로 보시면 돼요. 이 회사 괜찮죠? 네. 이 애터미는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기업이나 회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근데 기업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회장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가치를 추구하겠다, 가치를 공유하겠다, 그리고 신앙을 공유하겠다, 신앙을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회사로 길게 가겠다. 요 세 가지를 회장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이 여기인 것 같아요. CEO의 마인드를 보면 이 회사가 롱런할 수 있을 것인가, 괜찮을 것인가, 큰일 났네 라는 게 보이잖아요. 회장님의 마인드를 보실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이번에 하신 말인데요.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섬기겠습니다. 회장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좋은 제품과 가격으로 소비자를 섬기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로 임직원을 섬기겠습니다. 상생으로 함부로 버리지 않고 상생으로
협력업체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납세로 국가를 섬기겠습니다. 기부로 소외된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인 것이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 CEO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회장님은요,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0.00001%라도 저 마인드를 진심으로 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돈 버는 일로만 애터미를 한다면 나를 괴롭히고 PV 안 준다고 나 맨날 뜯어보는 그 파트너 꼴도 보기 싫어서 못 해먹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도 쳐다보지 않는 그 스폰서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열받아서 못 해먹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같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런 것에서 딱 정립이 미리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왱왱왱왱 거리는 툭 쳐버리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그랬기 때문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3년 연속 수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5위에 애터미가 올해도 들어와 있죠. 근데 왜 5위야? 내가 봤을 때는 1위인데.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1위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1위부터 5위까지가 이제 5위, 좋은 기업 5위까지 들었다고 5위라고 했잖아요. 1위부터 4위까지가 글로벌 기업. 한국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으로는 1위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1위면 1인 거지. 뭘 글로벌 총해.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통틀어서 5위고 한국 기업으로는 1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단계 최초로 CCA 인증 받았잖아요. CCA 인증이 그냥 왔을까요? 아니요. 몸부림을 쳤어요. 받고 싶어가지고. CCM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에서, 나라에서 다단계인데 니네 괜찮은 회사야. 소비자를 섬기는 회사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으려고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 차례 넣는데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서류 심사조차 안 해줬어요. 왜? 니네 다단계잖아. 야, 급이 있지. 급이 이제 그만큼 다단계에 대한 편견이 심했고 우리들의 일을 정말로 가치 없는 없어져도 좋을 기업, 아니, 없어져도 좋을 업태로 다단계가 들어있었어요. 문제만 일으키니까 없어졌으면 좋을 자식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자식이 개가천선해갖고 겁나 효도를 하고 있는 그 어려운 창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직업을 잡고 수출을 해대고 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계속 혼자 이러고 앉았고 그리고 심지어 기부는 또 얼마나 많이 해. 누가 봐도 바람직한 그런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CCA 인증을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재인증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뛰어넘어야만 받을 그 수준이 아니고 거기를 뛰어넘어야만 평균치를 넘어가야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연장으로 받고 있고 중요한 것은요. CCM에서 받는 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힘드냐면 아메이가 이제 나의 첫사랑 아메이가 난리가 났어. 애터미가 받았네.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는 경쟁이잖아요. 애터미가 받았어. 그러니까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아메이 잘하잖아. 잘해요. 잘한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지. 우직하면 내가 10년을 버텼어. 동의되는 게 있으니까 아메이를 한 거지. 거기에서 이 사람이 날 뜯어먹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그렇게 안 해요. 어쨌든 그게 동의가 됐으니까 10년을 머물러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걸 판단하고 내려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게. 아, 이놈이 아닌 게벼. 그놈이 아닌 게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긴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아메이도 잘했고 그래서 CCM 인증을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작년도 망해, 그전에도 망해, 계속 못 받았어요. 뭔가에 걸려. 그랬는데 이번에 드디어 아메이가 CCM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자 누구겠어요? 뉴스키때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거기서 10년째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경쟁 상대로 안 봐요. 치고 올라오는 게 하나 있죠. PM. 독일의 다단계 PM. 저는 모든 다단계가 정직하게 하는 다단계가 남의 거 욕 안 하고 남의 거 끌어다 앉혀놓고 욕해서 뜯어먹고 하지 않는 정직한 반듯하게 사업하는 다단계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만 잘 돼봐요. 그 혼자 잘 되는 장남 겁나 힘들어. 6남매가 있는데 장남한테 몰빵해줬어요. 그러면 그 장남이 다 먹여 살려요. 오줌 푹 받아. 근데 6남매가 다 잘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장남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단계가. 합법적으로. 근데 어찌됐든 이 PM이라는 회사가 인증을 받으려니까 그냥 안 된다고 그랬죠. 무언가 해야 돼요. 그래서 TF팀이 발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노력을 할 거고 거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쓸 거고 그럼 받겠죠. 그죠?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받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받기 힘든 거에
그 중에서 CCM 안에서 우수 기업에 선정돼서 수상을 했어. 최고의 우등생들만 모아놓고 그 중에 제일 괜찮은 놈으로 수상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진입을 한 회사하고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엄격하게 하면 CCM 받았어. 우리도 이번에 받았는데 그럼 비슷한 놈이네? 이게 아니라는 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첫사랑이라고 얘기해놓고 은근히 까고 있는 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애터미가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애터미가 사회에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걸 뭐 간단하게 수치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부금이잖아요. 회장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애터미는 풍요로움을 쌓아두는 기업이 아니다. 필요한 것으로 흘러보내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엄청 멋있지 않아요? 나 이런 말 좀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풍요로움을 쌓아두는 유가영이 아니야. 필요한 것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유가영이야. 이 말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유통업 하는 회사가 이렇게 유통업 하는 상위 41개 회사의 평균 기부 액수를 보면 매출액의 0.08. 기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하기는 해요. 근데 매출액 대비 0.08 정도의 유통업계 평균이 41개 상위. 근데 애터미는요. 기부금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압도적 1위인 거 아시죠? 1위가 애터미였고요. 매출액 대비 2.04. 매출액으로 2.04. 근데 2위를 하고 있는 LG생활건강이 매출액 대비 1.25예요. 애터미의 반이죠. 그죠? 근데 액수로 치면 누가 더 많을까요? LG가 많지. LG가 많지. 왜냐면 LG가 규모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죠? 근데 그 밑에 3위, 4위 보면은 1%, 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6위가 호반 거선인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0%대로 떨어져요. 0%대로 떡떡떡떡 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애터미가 그 큰 회사, LG생활건강보다 2배예요. 기부금액이 매출액 대비.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속을 보려면 다 떼고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애터미가 영업이득, 남긴 이득을 통해서 얼마를 기부를 했냐를 보면 진짜 알짜배기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얼마를 벌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얼마를 떼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애터미의 기부 금액을 보면 영업이득으로 보면 자그마치 16.6%예요. 16.6%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걱정이 돼. 우리 회장님 저러다 거덜나지 싶어. 저러다 전기세 내시나 너무 많이 나가는데 괜히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예인 걱정하는 거 똑같긴 한데 어찌됐든 저런 선량한 마인드가 있다는 게 우리가 애터미를 믿고 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회사 정말로 대박 이는 회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회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끊임없이 나누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품이 소식을 비롯해서 몇 가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석세스에서요. 면역 특강 하신 강진한 박사님 있잖아요. 괜찮았죠? 네. 전문가가 그런 식으로 풀어주니까. 근데 이분이 그냥 분이 아니고요. 녹십자에서 독감 백신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냥 박사님 모셔다 놓은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카톨릭 대학교 의학 박사세요. 네, 그래서 강의나 이런 거 잘 안 하셔. 근데 어쨌든 면역 관계 쪽으로 그분이 계속 한 말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받는 게 아니다. 애터미의 저기는 이거는 그냥 받는 게 아니다. 정말 대단한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의 중에 하시잖아요. 애터미의 모든 제품 사실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몰라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속 터질 때가 있어. 석세의 방향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서는 원데이 사람을 이제 여기 센터에서 사업 설명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해를 하면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원데이로 데리고 가요. 그런 다음에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석세스를 모시고 왔잖아요. 1박 2일 동안.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로 막혔고 우리가 못 갔고 이러다 보니까 모이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당분간 1박 2일을 7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완전 보류예요. 잠정 보류가 왜냐하면 반대가 훨씬 더 많아. 반대가 훨씬 더 많아. 다 도망갈 거다. 사람도 그렇게 오래 못 버틴다. 아직 안전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석세스는 당분간이 아니라 한참 동안 보류가 될 것 같고, 환경이, 그런 여론이 나올 때까지는 보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앞으로는요, 석세스를요, 재미있고, 많은 정보가 있고, 이런 거야? 라는 맛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확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제품 얘기도 많이 할 거고, 재밌게 할 거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것보다는 감동도 좋지만, 펀이 있는 그런 거 공연도 많이 할 거고, 이런 걸로 확 뒤집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아셨죠? 약간의 그런 타입으로 좋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석세스하고 괜찮네? 마음이 조금 열리신 분들을 원데이로 모시고 가고, 내가 디테일하게 붙어갖고 사업 설명회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조금 조합을 바꾸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을 하냐면 본사에서도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일하기가 수월할까를 고민을 하는 거고, 무수히 많은 리더들과 미팅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방향이 전환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앱솔루트 광고 한다며. 도대체 이놈의 앱솔루트 광고 언제 하는겨? 아직도 회장님이 컨펌을 안 해줘. 앱솔 광고도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그 팀이 붙었어요. 이 광고 제작하는 팀에. 근데 그들은요, 예쁜 모델이 와서 어쩌고 하는 그런 광고만을 했지, 애터미의 해모임이나 앱솔이나 이런 광고를 해본 적이 없어. 제품이 주인공이 되는 저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해모임도 그렇고 앱솔루트의 모델은요, 예쁜 사람이 아니라 4대 수성, 무슨 상 받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모델이 될 거거든요. 걔네들이 모델로 돼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회장님이 원하는 만큼의 못 잡아, 컨셉. 그래갖고 계속 빨려요. 그러다가 도망가지 않을까 좀 걱정은 돼요. 어쨌든 안 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컨펌이 안 이루어져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다리다 사람들이 이제 묻지도 않아. 광고 언제 나와요? 이제 묻지도 않아.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든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앱솔루트가 기록을 하면서 프로모션은 먼저 하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번 이제 16일부터 프로모션 하고 있죠. 앱솔루트 하나 사면 그 중에 아무거나 6종류 중에 하나 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를 써야죠. 무슨 머리를 쓰면 돼요? 하나카드 쓰면 캐시백이 얼마가 돼요? 신규 또는 6개월 동안 안 쓴 사람 찾아야죠. 없으면 액거래도 만들어야지. 그죠? 만들어가지고 긁으면 15만 원 캐시백 되고 거기다가 하나가 더 얹어져. 그럼 거의 공짜 아닌가? 그럼 거의 공짜 아니에요? 15만 원 캐시백 되고 4만 원 가까이가 붙어. 그럼 끝난 거잖아. 그죠? 그럼 그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겨?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겨? 아니면 심지어 나만 사야 되는겨? 뭔가를 움직여야지. 회사에서 뭔가를 해주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내 카드로 긁어서 받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내 발로 뛰어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로 뛰면서 맨 밑에 세미나도 맞춰 먹고, 아니면 심지어 맨 끝에 있는 사람이 70대 70에도 맞춰서 그 사이드로 70대 70, 70 이상을 맞춰가지고 뭐래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그걸 우리가 말하는데 그냥 물이 흘러간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30만 포인트를 강제적으로 돈으로 뻑 긁어가지고 받아먹어, 이게 아니라 이런 프로모션이 있을 때 나도 팔고 내가 소개도 하고 해갖고 입방정을 좀 떨어가지고 그 밑에 그 점수를 잡아주면 그게 흘러간 거잖아. 굳이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돈을 안 쓰고 내 입 소개로 그들이 매출을 끝선에서 일으키고, 아니면 일으킨 걸 내가 거기다 잡아주면서 올라가게 하는 게, 그게 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폰서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맞춰가고 있는 이런 작전을 짜야 되니까, 그래서 당장 회의부터 해라. 불러 모아가지고 누가 이 10개 중에 해서 프로모션 하고, 그리고 나서 죽어라 하고 보름 동안 떠가지고 하나 더 가져가겠는가, 그리고 쌤이 하겠는가, 그거 작전 짜갖고 올려라. 사기치지 말고. 당연히 스폰서 것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10개 떼가지고 땀 흘려갖고 내가 하겠다, 해보라고 하니까 알았다고는 했는데 과연 몇 명이 할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어쨌든 화장품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 인상이 이번에 코로나 3년 동안 가격 인상 요인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도 인상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애터미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일단은 버텨. 이 환경이 진화가 되면 그게 원가나 이런 것들이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고등어가 그랬고 이래가지고 버텨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마이너스를 쳤지만 결국에는 회복을 해서 굳이 그렇게 안 올리고도 버틸 수가 있었거든요. 3년을 버텼는데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몇 번씩 올리는 동안 애터미는 버티다가 이번에 굉장히 많은 양의 퍼센트는 사실 별거 아니었는데 양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올라야 돼요. 근데 화장품, 그러니까 메인 것까지 다 올려버리면 너무 타격이 크다. 저 현장이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화장품을 일단은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연내에 얘네들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커피 원두가 80%가 올랐어요. 80%가. 그러면 가격이 사실은 훨씬 더 올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프로틴 여러분 잘 드시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100%다 드셔야 돼요. 고기 맨날 삼시세끼 고기 안 드시잖아요. 너무 먹어 탈인가? 어쨌든 양질의 고기를 잘 안 드시잖아요. 근데 프로틴 하나 정도는 반드시 모든 면에서 뼈, 피부, 뭐 두뇌 건강 다 포함해서 근력, 네, 근력 빠지면 큰일 납니다. 프로틴 한 잔 정도는 꼭 드시는데 문제는 이게 60%가 올랐어요. 근데 안 올렸죠? 왜 그랬냐면 지난해 결제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결제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로 버티기 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이제. 어찌됐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로얄들이 요구하는 게 해모임을 한 곽을 사람들한테 먹어보라고 주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데 가격에 비해서 뽀다구가 안 나. 그쵸? 뽀다구가 안 나. 이왕 줄 거면 10,000원이 훨씬 넘는데 이왕 줄 거면 폼도 나고 줬단 소리나 들어야지. 이렇게 주면 왠지 안 준 것 같아. 그죠? 나는 엄청 쓴 건데. 그래갖고 60% 말고 15%는 그렇고 30%짜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간보기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기 30%짜리, 반토막짜리. 그래서 그거 추진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도 우기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비율이 지금 35% 이내에서 풀리잖아요. 근데 35% 이내에서 풀리는 게 매우 사실은 그러니까 차별이에요. 차별이요, 이거를.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때려잡기 위해서 국가에서 락을 걸어놨는데 그게 에이전트 비율 35%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1,000원짜리 제품이 있는데 10,000원에 팔아. 그래놓고 수당을 70%를 주겠대. 그러면 1,000원짜리 물건 10,000원에 쓰면서 수당 많이 받는다고 사람들을 겁나 유인하고 야, 돈돼.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근데 그게 돈이에요. 결국에 써본 사람이 재구매 안 해줄 건데 그러면 근간을 흔드는 진짜 등신 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락으로 국가에서 걸은 게 수당을 35% 이내에서만 풀어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정상화됐고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160만 원 이상은 못 팔게 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갖고 삼성 냉장고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팔어? 800만 원도 넘던데? 그죠? 그럼 뭐 무짝 따로 팔고 뭐 위칸 따로 팔고 그렇게 팔아요? 우리도 삼성 팔고 싶다니까? 근데 왜 그걸 갖다 그 구닥다리 옛날 그 자석료 시대 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같이 건전하고 수출 많이 하고 주변에 기부 많이 하고 이런 훌륭한 회사를 말아먹고 앉았냐고. 그러니까 수당 비율을 풀어라. 그리고 그것도 없애라. 그런 요구를 지금 우리 회장님이 뭐예요?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의 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국의 전 세계 직접 판매 회의하는 거 유치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왜 하겠어요? 우리 이런 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 이렇게 힘 있는 데야. 그러니까 우리도 잘 살 수 있게끔 여건을 너무 척박하니까 좀 풀어줘봐요 라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당을 38%까지 인상하는 안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가능성이 보여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너무 많죠. 요새 신제품 출시하는 게. 옛날에는 뭐 하나만 나오면 우리가 공부를 겁나 열심히 했어요. 막 기대를 가지고 그날 기다리고 있으면 출시 딱 되자마자 매출이 팡팡 뜨는 게 보였어요. 근데 어떤 날은 나왔어? 이러고 있는 게 그게 나왔어? 이러고 있어. 내가 조치순 산장이라고 말은 안 해. 그게 나왔어? 그래. 난 쓰고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모르겠는 거고 도대체 얘한테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자, 어제 뭐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동칫솔 나왔어요. 전동칫솔 나왔어. 거기 1, 2, 3, 4 번호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냥 딱 빼가지고 넣고서 쓰고서 넣고서 썼는데 나 2번인데 1번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화장실이 두 군데면 두 군데 놓으시고 거기에 등급받은 게 물에 잠수해도 된다라는 것까지 등급이 다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무언가 신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써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를 해야 돼요?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려니까 내가 잘 몰라.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불행한 사태가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들한테 잘 쓰여지지 않으면 연구 개발하고 했던 팀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요새 맨날 김치봉 우리 대표님께서 활진기구 들고 세미나 때마다 들고 우리 로얄 워크숍 하는데 쫓아오고 입구에 가서 나임정 박사님이 막 저기 활진기구 나눠주실 거예요. 왜 나눠주냐면 우리한테 우리 김치봉 대표님은 우리한테 대놓고 말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왜 안 팔아요? 말을 그렇게 하고 다니죠. 이렇게 좋은데 이건 내가 이거 개발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고 이게 끝내주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싸게 잘 만들었는데 왜 안 팔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죠. 왜 안 먹는데? 뭐 이러면서 다니죠. 그러니까 그 나임정 박사님은 개발팀이잖아요. 근데 그 박사님도 자기가 바구니에 끼고 앉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 다니시잖아요. 사람들이 이 활진기고 경호고가 얼마나 괜찮은 제품인가를 우리가 생각보다 들떠드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광동 믿는데 경호권은 광동밖에 못 쓴다는데 맞아요. 근데 광동 거랑 애터미 거랑 생각 안 하고 만들었겠어요? 근데 우리 똘똘한 파트너가 그랬어요. 광동께요 우리 거 10g인데 걔네는 20g 비율도요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 애터미가 왜 광동 거 아니고 애터미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율로 봤을 때 비슷한데 왜 그리고 인터넷으로 풀리고 있는 거는 있는데 그거 다 여러분 불법인 거 아시죠? 의약품이에요. 제약사에서 만들어 갖고 광동 제약에서 만들어서 의약품으로 나와요. 우리는 근데 의약품은요 그냥 건강식품 회사에서 만들면 그렇게 못해요. 건강식품으로도 안 돼. 그래서 기타 가공품으로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기 영업비밀이라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한의원에서 내가 허약 체질이야. 그래서 급하게 무언가를 보충을 해서 경옥고 처방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의사가 전문가가 처방 전에다가 광동 경옥고 이렇게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내요. 광동 경옥고 누가 먹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 힘들어. 그럼 경옥고를 또 먹어볼까? 그래서 약국 가서 사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방을 받아서 전문가가 처방할 때는요. 반드시 어디 제품을 갖고 처방을 따로 해요. 근데 그거에 그 전문가들이 처방하는 거에 50% 이상을 처방하는 그 제품, 그 회사 그거예요. 이렇게 의사가 처방하는 그 제품이다. 내가 그게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 회사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계약을 그렇게 한 거니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해는 가시죠, 여러분? 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홍보에 주력을 해서 이제 제품 수를 줄이고요. 출시하는 걸 좀 낮추고 효율성에 극대화하겠다라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요 요새 화장지 혹시 아직도 주문하기 힘드세요? 아니요, 했어요. 이제 팡팡 풀려요? 막 10개도 해요? 할 수 있어요? 네. 어제부터? 있어요. 저는요 휴지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와 내가 앞으로 국장이라는 양반이 전화했고 내가 앞으로 애터미 화장지를 쓰면 성이 화시다 이씨 그래가지고 국장이라는 양반이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주문은 받아놨는데 내가 어디 쟁겨놓게 5,000원 더 벌자고 쟁겨놓는 것도 아니고 휴지가 떨어져서 똥을 못 닦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쓰겠다는데 어떻게 이거 하나를 뭐 그렇게 오랫동안 못 사게 할 수가 있느냐 들어가면 뭐하냐 뱅뱅 돌다가 끝나고 결제하려고까지 중간에 시작할 때부터 없다고 하면 안 되고 꼭 그냥 결제하기 끝났을 때 꼭 극각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천불나게 만드냐 내가 10시부터 얘 기다린다고 일을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거예요. 미래생활이 애터미에다가 이제 화장지를 납품을 하잖아요. 미래생활의 매출 중에 애터미의 화장지의 매출이요 비중이요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요. 안 팔리는 제품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 팔려요. 근데 원가 문제
그리고 물류 문제, 응? 그리고 이 가격 문제가 지금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어. 원가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못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 우리 본부장님 한 분이 그거 수량 제한 안 할 때 어떨결에 눌렀는데요. 하나를 누른다는 게 11개가 눌린 거예요. 그래갖고 가상계좌를 잡으려고 딱 봤더니 11개야. 그러니까 60만 원이 넘는 게 딱 봤더니,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해서 그냥 결제를 하기로 했대. 그래갖고 센터에 왔는데 센터에 들어가 봤더니 화장지가 화장지가 상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벽을 만들고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큰일 났다. 근데 그게 하루 만에 어떻게 혹시 잡아놓은 거 있어요? 뭐 연락이 올 거 아니야. 본부장쯤이니까. 있어.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죠? 그 센터에 있는데, 그러면 나 못 가는데 그럼 내가 갈게. 그러면서 이분이 11개를 날랐는데 혼자 생각했대요. CJ 택배 상줘야 돼. 6개 60개잖아요. 그러니까 60개잖아요. 개수로. 그래서 그래갖고 팔 다 나가겠다. 이거 진짜 문제가 있긴 있구나. 근데 우리도 생각하죠? 아니, 다 몇 명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 한 줄. 내가 택배비 물게. 택배비 물 테니까 한 줄. 그리고 2줄. 이렇게도 하고 그냥 4개만 택배비 안 받고 나머지는 택배비 붙이면 하겠다고. 근데 그러면 택배비 붙여도 뭐가 기타 등등의 물류비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상승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선을 지키려고 길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물가가 이제 오르겠다고 이제 6월 1일부터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미래생활에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한정적으로 줄 수 있는 개가 2,500세트밖에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게요. 그러니까 회사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욕을 안 먹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해요. 뭐죠? 안 팔면 돼요. 품절. 6월 1일부터 인상이 되고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매우 죄송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애터미의 생각은, 그리고 우리 사업자의 생각은 달랐어요. 2,500개라도 준다잖아. 그럼 2,500개라도 원하는 소비자한테 풀어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빨개가지고 손이 빠른 놈하고 그거를 잡아 돌리는데, 문제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우리 음성에 70대 분이 있어요. 한 달을 요양원에 6세트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잡은 거예요. 그 위에는 국장하고 앉아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총장님, 음성에 사는 한 여사입니다. 예, 휴지가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6개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6월 1일부터는 편하게 좀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6월 3일 날 전화. 총장님,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제 형제죠. 6개만 어떻게 해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틀에 걸쳐서 잡아줬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한 여사님은 저한테 휴지값을 보냈고, 저는 그 휴지값을 본부장한테 보냈는데, 그 본부장은 누구 피부를 잡았을까요? 자기 피부를 잡아야죠. 당연히 이틀이나 걸쳐서 고민해서 잡았는데, 근데 우리 한 여사님은 저한테 딱하니 아이디를 보낸 게 자기 여기 번호로 해달라고. 그래갖고 난 어쩔 수 없이, 거기는 거기대로 돈 주고 피부 해주고, 이쪽은 그냥 내가 알아서 4만 포인트 잡고 뭐 이랬던 일이 있는데, 어찌 됐든 마인드 자체는요 그거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자들한테 그거라도 해주자.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그거를 일일이 공지사항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불편하지만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헬사크린, 여러분 7월 4일 날 나오는 거 아시죠? 옥시 사태 이후에 살균, 항균 이거 못 써요.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근데 여기가 헬사크린이 잘 팔리다가 쏙 들어갔죠.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 차에 권영주 총장이 코로나에 걸린 채로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내가 수용소로 제 차로 옮겨다 줬거든요. 얼마나 무슨 뭐 문둥병도 아닌데 내가 곧만 코로나 걸릴 것 같고 막 이래갖고 남편 뒤집어 씌우고 나 뒤집어 쓰고 장갑 끼고 그래갖고 빨리 가자! 이래놓고 지하 주차장까지 태워다 놓고 당신 차 키 주고서 이제 수용소로 갔어, 혼자. 14일간 격리를 하러. 그래놓고 그 헬사크린으로 막 온 천지를 도배를 해서 차를. 다음날 들어와 봤더니 차가 하얀색으로 얼룩덜룩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갖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당장 이제 사진하고 돌렸어요. 이게 뭐냐. 아니, 항균내는 뭐하냐. 이렇게 온통이 허연데, 플라스틱, 새까만 플라스틱 반응을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그게 황산물이래요. 황산물인데 이게 인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시죠? 코로나균도 잡는 거. 헬사크릴이 코로나균을 잡아요. 근데 그거는 못 적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적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알고만 계세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황산구리가 얼룩을 져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교정을 하려고 지금 딱 단정하고 그걸 교정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7월 4일 날 나오는 거는 냄새 안 나고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게 해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덴탈 소닉 이번에 어제 새로 나온 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덴탈 소닉이 나오면 우리 디오텍 매출 떨어지면 어떡하지? 1조 칫솔의 명예를 훼손하면 어떡하지? 그거 솔직히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나 봐요. 근데 그 모 있잖아요. 칫솔 모. 그거는 디오텍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고 여러분 편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인자임 리뉴얼 됐어요. 기존의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세 개의 대사를 돕는 조효소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리뉴얼된 거는 속편한 하루를 위한 식물 유래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영양분을 갖다가 소화시킬 수 있는 일명 국민 소화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SCI 마이크로바이옴 한마디로 말하면 유산균 메가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사람들이 뭐야? 프로바이오틱스 10플러스 있지. 그리고 질 유산균 있지. 그리고 이번에 왜 유산균이 또 나와? 그것도 이미 충분히 훌륭한데 그런데 그런 거죠. 우리 10플러스는 보장균 수가 얼마예요? 30억. 근데 보장균 수가 뭐예요? 유통기한 다 끝났어요. 근데도 유익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균의 수를 30 보장균수라고 해요. 근데 그게 30억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세보지 않았어요. 안 세봤어. 근데 30억인데 그래서 300억을 처음에 넣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죽은 균도 살아있는 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근데 글로벌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유산균을 메가도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많이 먹는 분. 그래서 100억 유산균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100억까지만 들어있느냐? 아니에요. 식약처에서 보장을 거기까지만 써라가 100억이요. 100억 이상은 쓰지 말라고 해서 100억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뭐라고? 많다. 그러면 초기에 이 유산균은 몇 마리가 들어있느냐? 보장균수에다가요. 보장균수 곱하기 7.5배가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약 800억. 800억 정도의 800억 이상의 한 1000억 같아요. 왜냐하면 딱 100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유산균은요. 마리수 중요해요. 종류 중요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거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메가도스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마이크로바이옴은요. 그 SCI 논문이 있어가지고 SCI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유산균 그 SCI 논문이라는 게 유산균 하나당 검증이 되고 논문이 있다는 뜻이에요. 유산균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논문이 있다는 얘기는요. 검증해서 결과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결과물을 갖고 있는 논문을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애가 8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끝내주는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6종은요. 기능성 특허가 있어요. 살 빠지는 거. 소장에 좋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또 그 중에 6개가 특허까지 갖고 있는 거. 하나가 지금 특허 출원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출원이 되면 7개가 특허를 갖고 있는 유산균의 총합이라고 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56만 원 받는 게 맞아요. 그래도 아마 팔릴걸요? 56만 원에 그냥 25만 포인트 했으면 참 좋겠네. 나 겁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근데 가격이 아시죠? 같아요. 근데 같지 않은 게 이건 2달치. 넉 달치가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뭐 하루에 한 포 먹나? 먹다 보면 4포도 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호, 썸머, 여름호 이번에 나왔죠. 여기에 이제 신제품 나오잖아요. 저희가 또 열심히 해주세요 해서 나온 예, 마우스워시 제품 이제 나옵니다. 각을 한마디로 요 제품 있네요. 하얗죠? 투명해요. 근데 여기에 보통 각을 하면 여러분 무슨 색깔 생각나요? 블루, 파랑.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천연의 뭐예요? 아이고, 색소예요. 타르, 색소. 왜 그거 넣어요? 시원해 보이니까. 시원해 보이니까. 단순히 그거 하나,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민트 향을 넣곤 하는데, 애터미 이번에 제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알코올이 안 들었어요. 에탄올 안 들었어요. 아, 제가 사랑하는 아메이가 이게 마우스 워시하고 마우스 스프레이가 되게 유명해요. 근데 마우스 스프레이도요, 굉장히 고수도의 알코올이. 근데 그걸 착 뿌리면 담배 피고 술 먹고 해갖고 입안이 복잡한 사람들은요, 겁나 시원해. 알코올이니까. 그리고 왠지 입안이 청결하게 느껴져요. 근데 순도가 높기 때문에 점막 안쪽으로 뿌리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요. 왜요? 순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점막이요, 건조해져요. 건조해져요. 그래서 권하지 않아요. 저도 아메이 할 때조차도 그 제품을 안 썼어요. 한번 쓰고 나면 목이 너무 뻑뻑해졌어요. 소독은 되는 것 같은데 소주 먹어도 소독은 돼요. 어쨌든 알코올이 안 들어있고요. 동물성 성분, 합성 향료, 인공색소 하나도 안 넣고 살균력이 99.9%를 자랑하는 마우스워시가 나오는데 이게 800ml가 8,800원이에요. 괜찮죠? 근데 우리가 바랬던 것은 마우스워시도 바랬지만 뭘 바랬냐면 스틱 포장을 바랬어요. 우리가 이 마우스워시만 나오면 큰일 났다 또 뭐 하나 빈통 씻어가지고 또 이거 덜어가지고 또 가방에 넣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서부터 제발 유산균만하게 해서 탁 따서 쓰고 버릴 수 있게끔 가격 조금 포장 비용 낼 테니까 반드시 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50개가 들었고요. 12,800원이 휴대용. 근데 여기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또 치약하고 치약이 또 나오죠. 요거. 네, 민트 향이에요. 제가 10년 넘게 꿀치약만 썼잖아요. 가끔 가다가 민트 향이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민트 향이 나오는데 8월 출시되는 거고요. 150g짜리예요. 우리께 200g짜리니까 약간 작은 거죠. 3개 들었고요. 15,800원이에요. 한 개가 5,300원 꼴인 거예요. 저기보다는 우리 그 꿀치약보다는 약간 비싸죠. 그러니까 우리 거를 메인으로 하고요. 기타 등등이 우리가 치약이 혹시 몇 종류인지 아세요? 4개가 있어요. 애기 치약이 있고 그리고 잇몸 치약이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민트 치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4개가 그리고 우리 밀리언 셀러인 꿀치약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한여름인 8월에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신제품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애텀이라는 회사 이렇게 반품률 적고 기부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 공헌도 높고 이 회사 망하겠어요? 혹시 회사에 문제가 있어 보이세요? 없죠. 이렇게 잘 만드는 제품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잘 만드는 제품 혹시 제품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있던가요? 없죠. 도움이 되는 훌륭한 도구예요. 자, 그리고 마케팅 플랜 35% 준다고 했고 정확하게 주고 있고 마케팅 때문에 내가 딴 회사보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라고 혹시 느끼시는 게 있나요?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회사, 제품, 마케팅 다 훌륭해. 근데 왜 아직도 로얄이 안 되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되시고 있을까요? 다 내가 문제인 건 맞아요. 다 내가 문제인 건 맞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반성문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애터미에서 가슴 떨림이 시작됐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알아들었을 때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고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알아먹었을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그 애터미라면 200만 원 벌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애터미의 매력 중에 첫 번째, 은퇴가 없을 수 있다였어요. 여러분 은퇴하기 원하세요?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꿈이요 욜로죠? 우리 선영이는 몇 살까지 돈 버는 일을 끝내고 싶어요?
40? 40?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원하는 거 할 거죠? 원하는 게 혹시 애터미는 아니죠? 그쵸? 지금 우리 갓 나온 우리 선영이한테는 애터미는 일의 도구예요. 제가 시작할 때 애터미는 일의 도구였어요. 내 수당을 벌어줄 일의 도구. 근데 지금은요, 나의 삶의 일부예요. 처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도구를 가지고 내가 2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제 나이가, 제가 말띠잖아요? 저기 나이로 치면 아직, 병원 나이로 치면 55세다? 근데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58세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 시기가 남편도 그렇고 다 은퇴해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왔어.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고민을 하냐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를 못 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꼰대짓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근데 요즘 우리 세대는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었던 간에 내가 은퇴하고 나오는 순간요, 자기를 다 낮춰요. 다 낮춰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나의 캐리어, 나의 능력, 내가 나이 먹었다는 그 이유 단 한 개 때문에 아무도 그걸 안 해줘. 안 쳐줘.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그걸 사회가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하니까 내가 기존에 받던 수입의 10분의 1만 받더라도 나는 무언가 일을 찾으려. 왜냐면 남은 여생이 기한이 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젊은이들한테는 은퇴가 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돈을 가지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요리조리 재미있게 신나게 즐겁게 사는 것이 꿈이라면, 저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나이 50세 넘어가면 나 학원 선생 못할 건데, 그러면 나 도대체 뭐를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있었고, 애텀이라면 은퇴 안 하고 내가 나이가 90이 되어도 내가 움직일 힘만 있으면 할 수 있겠다. 은퇴가 없는 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가를 현장에서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다면 이건 진짜 대대대박이다. 제일 가슴 떨렸던 게 딴 게 아니에요. 200 벌 수 있겠다? 은퇴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월천, 월 5천을 꿈에 그러지 않아도 10년 만에 200을 버는 한이 있어도 나이 75세에 내가 200 버는 사람이 도대체 왜 나쁘냐? 뭘 했다고? 그죠? 월요일 날, 아니, 금요일 날 석세스에 어떤 대단한 분을 미팅을 해달라고 우리 본부장하고 국장님이 파크에서 저희는 오롯으로 어떤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분은 경제학 박사고요. 처음부터 나를 키로 확 죽여. 이번에 모시고 가는 분이요, 엄청난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요, 경제학 박사님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소년을, 아니 26년째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박사님 별거 없어. 박사님 여기서 내가 박사요. 그러고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찌라고. 그러고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만한 데이터를 2개를 뽑아가지고. 근데 그분은 박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목적은 애터미에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기한서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제도 옆에 10년째 간척을 하고 있대요. 10년째. 그리고 수백억이 들어갔어요. 수백억이 들어가서 이제 땅이 드디어 막 메꿔졌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산단을 꾸미고 있어요. 산단을 꾸미고 있으니까 평당 180만 원인데 앞으로 이게 뭐가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뛸 거다. 그러니까 애터미 회장님한테 이 기한서를 전해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글로벌 분과위원장, 상품 분과위원장을 통해서 그걸 전해주고 싶은 게 그분의 의도고, 우리는 그분의 뒤에 있는 그 누군가를 소개를 받아서 애터미를 좀 진행해보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준 다음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한 다음에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애터미는요, 우리는 여기 아무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박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사업도 하시고 우즈벡도 가신다고 하고 어느 나라도 가신다고 하고 뭐 하신대요. 그리고 한 번에 벌 때 와장창 수십억의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10년 동안 땅 메꿔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10년 돼가지고 그 땅 팔아가지고 돈이 될지 안 될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아무도 없고 기획할 사람도 없고 팔 능력도 없는 우리는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다. 근데 이들이 도대체 애텀이라는 사람의 치약과 칫솔을 써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월이 3천을 벌고
연봉이 월 1억을 벌고 그것이 3대 상속이 가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안 생기냐. 그랬더니 대단한 일이라고 하고 자기도 해모임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맞다. 내가 쓰고 있는 이 해모임이 좋고 칫솔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너도 한번 써봐. 그래갖고 멤버를 한번 모아봐. 그게 우리 일이 다다. 박사님은 박사님 일을 해라. 그리고 박사님은 보고 치약팔란 소리 안 할 테니까 박사님 인맥 중에 마당발 있는 사람을 우리한테 붙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애텀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고 사업을 뛰면 사장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협업합시다. 그래갖고 뭐 딜을 안 했어요. 우리 일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박사가 오든 대통령이 오든 간에 애터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당당하게 서로 봤잖아요. 해봤고 회사가 이런 회사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끝 지점이요.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는 그래 팔자가 좋고 좀 운이 좋아서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와 우리 로얄 마스터 좋겠다. 벌써 로얄 간 지가 7년이야. 이건 욕이요. 좋겠다고 느꼈지만 내 입장에서는 왜 이 고비가 안 넘어가지지? 근데 우리한테 변명거리가 솔직히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고 많이 애썼고 그래서 제 파트너한테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버텨준 것만 해도 고마워.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쪽쪽 다 나가 자빠졌는데 이렇게 별로 하찮은 정말로 하찮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지금까지 버텨주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같이 못 갈 일이 없고 결국에는 네 직급이나 내 직급이나 네 월급이나 내 월급이나 같은 시점에서 다 만날 건데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두 손 잡고 한번 가보자 라는 이야기를 그냥 당당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크라운 좀 늦게 가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기를 갖고 어쨌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파트너들한테 오늘도 요새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그냥 따지지 말고 우리 일단 해보자. 회사에서 요즘에 프로모션, 그러니까 많은 체계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도 만들고 있고 ABI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뭐 이번에 데일리 앱 이것도 이번에 이제 하잖아요. 그 저기 본사에서 그 본사 직원이 와서요. 이거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7월 10일 날 월요일 날 줌에 그 데일리 앱 담당자를 모셔놨거든요. 어제 섭외했어요. 그 전주 파랑새 센터에 그 사람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센터에서 그 설명을 해줬다니요. 그니까 또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뭐야 우리 한경수 이사님도 오는데 한경수 대표님도 아자 대표님도 두 번이나 모셨는데 아 그럼 불러야지 이래가지고 제가 얼른 카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른 잡아줬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10날 저녁 8시 20분에 잡아놨으니까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이 배우고 익혀갖고 회사에서 150억, 200억 들여가지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거를 잘 쓰는 팀이 있지만 어떤 팀은요. 아우 이거 몰라 죽겠는데 뭐 이거 자꾸만 만들어. 아우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태반이거든요. 여러분이 몰라 하는데 파트너는 끝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줌 처음부터 뭐 쉬웠나요? 하다가 누르다 보니까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누르다 보니까 뒤에 저 난닝구 누가 막 뛰어다니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능숙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지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뷰티스쿨 여러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여기는? 다 그거 키트 사갖고 다 하신 거예요? 아 그걸 지금 현장으로 막 오라고 하니까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갖고 거점 센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7월엔 대구 그다음에 저기 순천 뭐 이래가지고 센터 큰 데서 거길로 그 지역은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강사가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근데 청주는 안 해주는 게 엎어지면 코달 때 있어. 근데 그거 갖고 청주로 오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냥 본사 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는 밑에 아무도 없어서 고세만 못해요. 라고 얘기하면 고세만은 평생 나한테 멀어져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 데리고 가는 거고요. 두 사람 데리고 가는 거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본사에서 무언가 쫙 만들어주면요. 모른다고 넘기지 마시고요. 몰라도 그냥 들어가 보세요.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만나갖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는 정은 있지. 그지만 우리 그 저기 녹십자 그 박사님이 설명해 주는 해모임을 무슨 예주로 당할 건데.
그죠?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런 일로 여러분들 좀 만드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요. 그리고 자주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나를 부르는 소리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강사가 되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하고 하는 미인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규비 총장이 저 멕시코가 있잖아요.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나보고 멕시코 그렇게 가라 그러면 나는 용기가 안 날 것 같아.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갈아타는 거 나 못해. 아니 누가 태워다 주는 것도 여기서 이거 타세요. 몇 번 앉으세요. 여기서 줄 서요. 이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이걸 찾아가지고 가서 환승을 하고 하라면 하겠냐고. 근데 우리 위에 그렇게 그런 걸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고 해줄 수 있고 하는 업라인 스폰서가 있고, 그리고 뒤에서 저렇게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네,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스폰서가 있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다이아몬드니까 내 그룹을 끌고 갈 수 있기는 아직 역부족이야 라고 하면은 그 그룹이 안 커요. 모든 사단은요,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그룹의 꼭지점이 나이기 때문에 모든 꼭지점, 모든 그룹은요,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폰서의 직급으로 내가 수당받지 않아요. 내 파트너의 직급으로 내가 수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를요, 반드시 키워내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판매사 하라 그러면 되든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몫을 하게 만드는 멤버를 여러 명을 모아야 돼요.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7개의 큰 단계가 있는데, 그 7개의 탑을 쌓을 때요, 갑자기 잘 만들어진 돌이, 사람이 탁탁탁탁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자그마하고 못생긴 돌들을 모아서요, 그거를 1층을 쌓고, 그 다음에 또 2층을 쌓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천년을 가도 무너지지 않는 3대 상속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지. 갑자기 예쁘고 잘생긴 다이아몬드 같은 돌이 내가 그냥 못난이 돌인데 내 밑으로 올 리가 없어요. 그냥 작은 무수한 돌들을 그냥 같이 쌓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가요. 함께 가요. 함께 가실 분들이 위에 많이 있고, 그리고 형제 그룹과 내 파트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가지고 같은 직급, 같은 자리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